예, 이번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주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회원 가입과 로그인, 또 로그아웃 처리, 뭐 이런 처리들을 우리가 직접 다 코딩을 다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자동화해주는 부분이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예, 먼저 웹 보안의 3요소를 보면은 일단 인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적합한 사용자인지,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등록된 사용자인지, 또 관리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인증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증 과정이고요. 또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관리자 계정인지 일반 사용자인지, 또 관리자도 보면은 또 레벨이 있잖아요. 관리자도 최고 관리자가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요. 이런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화면도 필요하죠. 일단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뭐 관리자가 보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안내 화면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과 권한 인가와 UI 처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웹 보안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프링 시큐리티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사실 다 수작업으로 다 했었죠. 그리고 또 인터셉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체크를 했었고요. 세션 체크도 했었고요. 자, 이런 개발자가 직접 일일이 다 작업하던 부분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기술이 스프링 시큐리티가 되겠어요. 사용 권한 관리, 또 비밀번호 암호화, 회원 가입 처리, 또 로그인과 로그아웃, 이런 관련 기능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해보시면은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좀 보면은 약간 좀 세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용자 정보, 회원의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하실 거예요. 자,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켜시고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게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할 거고요.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여기 enabled라는 필드에는 값이 1이면 사용 가능, 0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이렇게 휴면 계정 같은 경우는 0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권한에 대한 것인데 디폴트 값을 그냥 일반 유저 또는 어드민,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유저스 테이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1이면 사용 가능, 0이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여기는 일반 사용자, 기본값은 일반 사용자,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구분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인서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비밀번호를 암호화 처리를 할 거라서요. 여기다 집어넣어봤자 확인이 안 돼요. 코드상에서 우리가 암호화 하는 거를 자동으로 구현할 테니까요. 그때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코딩을 할 텐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스프링 06 언더바 시큐리티, 이런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프로젝트로 만들 거예요. 파일에 뉴에 아더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임을 스프링 06 언더바 시큐리티. 그리고 역시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요. 넥스트 하고요.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은 com.example.security라고 할게요. com.example.security 피니시 하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폼.xml부터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추가되는 패키지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요. 우선 여기 보면 자바 버전 1.8, 우리가 기본 패키지 만들어진 걸 보면은 지금 1.6이 있고 3.1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바꿀 거고요.
자, 우리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뀌는 부분은 우선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아이디는 우리 만든 프로젝트로 들어가잖아요. 됐고, 여기 프로퍼티즈는 지금 버전을 전체적으로 바꿀 거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이라는 태그가 들어가요. 근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는 최신 버전이 현재 5.1.3이에요. 스프링은 5.1.4가 최신인데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5.1.3이 최신이에요. 여기 5.1.4라고 쓰면 에러가 떠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버전이 좀 다르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이거 오라클 라이브러리 때문에 저장소 추가한 거고요. 새로 추가된 태그를 보면 얘네들이에요.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 여기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 또 스프링 시큐리티 웹,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스프링 시큐리티 태그 라이브러리즈. 얘네들 4개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에 쓰던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 자, 여기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프로퍼티즈의 프로퍼티즈 태그를 먼저 교체할게요. 이걸로 먼저 바꾸시고요. 자바 버전 1.8이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5.1.4, 또 에스펙트.j는 1.9.2, SLF4j는 1.7.25,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은 5.1.3 이렇게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파지터리, 이거는 오라클 때문에 외부 저장소를, 오라클도 상용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 메이븐 저장소에는 오픈소스만 올라가 있고 오라클이 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긴 한데 우리 거랑 안 맞아요, 버전이. 그래서 이거를 저장소를 추가를 해서 또 오라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즈랑 디펜던시즈 사이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거 있죠.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 웹, 컨피그, 태그 라이브러리즈 이게 있죠. 이 네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디펜던시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디펜던시즈 바로 밑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디펜던시즈 바로 밑에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 또 스프링 시큐리티 웹,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스프링 시큐리티 태그 라이브러리즈 4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는 기존의 샘플 프로젝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퍼티즈의 자바 1.8, 5.1.4, 스프링은 5.1.4, 스프링 시큐리티는 5.1.3, 오라클 저장소를 위한 라이브러리,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거 4개가 추가됐죠. 4개 추가됐고 나머지는 샘플 프로젝트랑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밑에 전에 우리가 실습했던 것들이고요. 자, 먼저 여기서는 좀 설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코드도 복잡하고 먼저 웹.xml에 수정을 할 게 있는데요. 웹.xml에 보시면 처음에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컨피그 로케이션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루트 컨텍스트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웹.xml을 열어보세요. 자, 웹.xml 열어보시면 여기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에 루트 컨텍스트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설정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이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스프링 밑에 시큐리티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거기다 security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람 밸류 코드에 보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2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2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엔터를 쳐서 엔터 쳐도 되거든요.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아까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긴 똑같습니다. app 서블릿은 똑같고요. 기본 서블릿이죠. 슬래시 기본 서블릿을 디폴트 서블릿을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돌려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서블릿 컨텍스트를 읽어들여서 매핑 처리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리스너란 태거를 추가하고 거기다가 HTTP 세션 이벤트 퍼블리셔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텐데,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사용하는 세션 관련 이벤트 처리 리스너예요. 리스 못하네요. 세션이 만료되면 로그아웃 시켜야 되고요. 또 동시 접속자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먼저 보안 체크를 한 다음에 뭐 로그인 여부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래시 별표하면 모든 요청이죠. 특정 URL 패턴을 지정해도 되고요. 자, 이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요청이 들어오면 이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필터인데,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라는 이 클래스가 돌아가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보안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기존에 썼던 거죠. 한글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에러가 나게 되면 에러는 유저 슬래시 로그인이라는 곳으로 500개를 보내겠다.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웹.xml 다시 한번 보면요.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에 이 시큐리티 설정 관련된 파일을 합쳐도 되지만 따로 설정이 할 게 많거든요. 따로 분리를 시킬 거고요. 파일을 만들어서 분리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거죠. 슬래시라는 건 디폴트 서블릿이죠. 서블릿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에서는 서블릿 컨텍스트.xml을 읽어서 매핑 같은 걸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된 게 이 부분이죠.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세션 관련 이벤트를 이 HTTP 세션 이벤트 퍼블리셔가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든 요청들, 슬래시 별표하면 모든 요청입니다. 모든 요청이 들어오면 이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라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필터를 한번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글 처리를 위한 필터고요. 그 다음에 500 에러가 발생하면 이 주소로 가게 되고, 세션 타임아웃은 2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블릿 context.xml 서블릿 관련 설정 파일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include, 뷰즈 밑에 include 디렉토리를 추가할 거예요. 리소스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뷰 리졸버죠. 접두사와 전미사 JSP 페이지 추가한 거고, 이거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건 com.example.security라는 패키지 이하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가지고 빈을 다 등록을 시키고 매핑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secured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secured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그 메서드가 이제 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권한을 제한할 하고 싶은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 저걸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리소스 태그를 추가했고요. 시큐리티는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소스가 지금 소스잖아요. 두 번째 탭에 보면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네임스페이스 누르시고요.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시큐리티라는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시큐리티에 체크하면 소스를 다시 가보면 맨 위에 보면 이게 추가됐죠. 이거 추가됐고, 또 보시면 여기 또 시큐리티라는 말이 여기도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태그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작성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XSI라는 스키마 로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가 시큐리티 추가했잖아요. 근데 여기 쭉 가보면 스프링 시큐리티 5.1.xsd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버전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러는데요. 여기를 그냥 스프링 다시 시큐리티 점 하고 여기 5.1을 한번 지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면 아까 나던 에러가 사라집니다. 네, 여기를 좀 줄여서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웹-inf의 스프링 밑에 우리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아까 웹.xml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security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security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예, 스프링 밑에 지금 웹-inf의 스프링 디렉토리 밑에 폴더를 추가할게요. new 폴더인데 security라는 폴더를 추가하고요. 거기에 이제 XML을 추가하는 거죠. new other XML 파일 security-context.xml. 자, 여기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먼저 보시면, 자, 이 include, 아까 우리 슬래시 include라는 리소스를 만들었었죠.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시면 이거 만들었었죠. 우리 뭐 include 밑에 header.jsp, 또 뭐 js, 또 css 이런 리소스들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정적인 리소스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안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 스프링 시큐리티, 이 스프링 보안을 적용하지 않을 예외를 지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토 컨피그에서 익스프레션에서 여기 네버에서 또 어드민 URL에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에는 관리자, 그러니까 사용자 중에 아까 우리 일반 사용자가 있었고 관리자를 또 만들 거거든요. 관리자만 이 URL에 접속할 수 있게.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URL 패턴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거절할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게스트도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그인 화면에다가 보안을 걸면 안 되겠죠. 누구나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록은 그대로 보여주고 상세 화면에 딱 들어왔을 때 뭐 로그인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permit all 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게스트까지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 슬래시 별표 했는데 has any role 했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 테스트 사용자, 관리자, 게스트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폼, 로그인 폼을 우리가 좀 이따 페이지를 만들 텐데 user slash login.do 이 페이지고 로그인 페이지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우리가 로그인 버튼 누르면 처리를 해야 되죠. 로그인 체크, 이거 로그인 체크.do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저 로그인 석세스 핸들러, 이거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에 처리할 코드, 또 로그인 실패했을 때 처리할 코드를 밑에 지정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코드 작성할 거예요. 코드 작성을 해서 핸들러, 그러니까 이 com.example security가 현재 우리 패키지인데 그 밑에 서비스라는 패키지 만들고 이거 만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관리자 영역인데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는 기능 코드 만들 거고요. 여기는 로그인 성공했을 때 처리할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여기는 로그인 실패했을 때 처리할 코드, 여기는 로그인 실제로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코드 작성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필드를 유저 아이디라고 하겠고 패스워드 필드를 PASSWD라고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필드 네임을 적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면 동시 접속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맥스 세션에 1 하잖아요. 그러면 PC 한 대에서 같은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접속할 수 없어요. 한 개.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 하면 두 사람 접속도 가능하다. 같은 아이디로. 그 얘기죠. 예, 지금은 동시 접속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세션 타임이 종료되죠. 아까 20분으로 설정했어요. web.xml에 20분으로 했는데 20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login.to로 다시 가라. 로그인 페이지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맥시멈을 만약에 지금 여기 맥시멈을 1로 했잖아요. 1을 초과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세요. 그 얘기죠. 이렇게 지금 세팅을 일일이 합니다. 접근 권한이 없으면 유저 디나이드 핸들러로 가세요. REF는 이 빈의 아이디죠. 여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비밀번호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암호화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암호화 로직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 root context.xml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에 들어가죠. 오라클 연동을 할 거고요. 여기는 로컬호스트라고 쓰면 되겠어요. 로컬호스트하고 xe 1521/xe.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QL 세션 팩토리 매퍼에 대한 정의죠. 마이바티스 설정과 매퍼 파일에 대한 설정. 그리고 SQL 세션을 객체를 주입하기 위해서 SQL 세션 템플릿 객체. 예. 그리고 여기 트랜잭션 처리를 할 때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태그를 만들 거고요. 트랜잭션 매니저는 이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root context.xml에서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에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되니까 tx를 체크하셔야 돼요. tx 체크.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 소스고 우리가 드라이버 스파이를 쓰고 있잖아요. SQL 코드 디버깅을 위해서 드라이버 스파이고 여기 JDBC 사이에 log4 JDBC가 추가돼서 그 SQL 쿼리들을 로그로 다 출력하고 있었죠. 예, 로컬호스트 슬래시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는 1521 여기 슬래시로 바꾸시고요. xe 앞에 슬래시 스프링 계정 비밀번호 1234 그리고 여기 마이바티스 설정 마이바티스 config.xml이 설정 파일이고 매퍼는 매퍼스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트랜잭션 관리자가 있고 그거를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처리해주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src 메인의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마이바티스 config.xml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소시스에다가 지금 보시면 log4j 밖에 없잖아요. xml XML 파일 mybatis config.xml mybatis 설정 파일을 붙여놨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디렉토리에 log4j.xml 이것도 작성하겠습니다. 자, log4j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만들 때 만들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작성된 거를 그냥 쓰겠습니다. log4j.xml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log4jdbc 또 log4j properties 여기 그 스파이 그러니까 SQL 명령어를 디버그
로깅 처리할 수 있는 코드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는 new하고 그냥 파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other해서 파일.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src 메인의 리소시스에 log4 jdbc, log4 j2 properties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logback.xml도 작성하겠습니다. 예, logback.xml도 샘플 프로젝트에서 가져왔어요. 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을 할 텐데요. 코드는 이번에 실습할 거는 그냥 회원 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예, 여기만 딱 작성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예, 패키지를 model.dto라는 패키지 만들고 user.dto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예, 패키지 만드시겠습니다. 네, com.example.security.model.dto 네, 거기다가 user.dto란 클래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단순한 dto랑 다르게 여기 보면 use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 user 클래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죠. 네, 익스텐즈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래서 유저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프링 시큐리티에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여기 빨간색이 그어져 있죠. 컴파일 에러인데 이게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보면 이게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완성해 줘야 되는데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이 유저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완성을 해야 현재 클래스가 객체가 만들어지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생성자는 스트링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불린이 두 개, 세 개네요. 세 개, 네 개, 마지막에 컬렉션까지 들어가는 마지막에 스트링 들어가는 이 생성자를 만드시면 돼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것 클릭하면 이 생성자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다가 틀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 슈퍼라는 생성자, 이게 유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거든요. 이름, 비밀번호, 이거 기본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보면 첫 번째 거거든요.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하면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좀 코드를 정리를 해서 지금 private user id라는 변수를 추가했고요. 이거 들어가고, 예, 이거 기본 값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한 값들, 자, 이러이러한 값,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된 코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쉼표를 하나 해서 우리는 이 유저 아이디까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유저 아이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저 클래스한테 보내는 코드고 this.useid는 유저 아이디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후에 이제 이 getter, setter, toString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DAO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AO에서 model.dao 패키지 만들고요. user DAO 인터페이스요. 패키지 만들고 인터페이스 user DAO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회원 가입 처리를 할 insert user 메서드와 또 상세 정보를 확인할 select user 메서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user DAO impl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user DAO impl 인터페이스의 user DAO. 예, 그러면 여기가 리파지터리 DAO 빈이고요. 의존 관계 주입하기 위해서 SQL 세션 인젝트 했고요. 여기가 회원 가입 처리, 레코드 추가, 아까 우리 만들었던 테이블, 이 테이블에 유저스 테이블에 회원 가입 저장, 그리고 여기는 확인, 로그인 했을 때 이제 확인할 때 셀렉트 유저 메서드입니다. 그럼 매퍼를 만들어야겠죠. 매퍼스 디렉토리 밑에다가 유저 매퍼.xml을 만들 텐데요. 지금 매퍼스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src 메인의 리소시스에 new 패키지하고 기존 거 지우고 매퍼스 할게요. 매퍼스란 패키지 만들고 거기에 자, 우리 샘플 프로젝트에 가서 매퍼스 안에 샘플 매퍼가 있잖아요. 샘플 매퍼를 카피해 가지고 붙일게요. 붙이고 이름을 유저 매퍼라고 하겠습니다. 유저 매퍼. 유저 매퍼라고 하고 코드를 열겠고요. 그래서 매퍼 유저 매퍼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유저라고 했고요. 회원 가입 처리. 유저스 테이블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가 돼서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이제 1이면 사용 가능한 계정, 0이면 사용 불가능한 계정, 로그인 활성화된 계정이냐 비활성화된 계정이냐인데 일단 현재는 신규 가입이니까 활성화된 계정으로 1 집어넣고요. 여기는 관리자 계정인지 일반 계정인지인데 그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 처리를 할 때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로그인 처리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같이 집어넣는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만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그럼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를 이제 유저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하는 거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기본값으로 이 이름을 필드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알리아스를 줘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체크하는 필드명하고 맞춘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와서 여기 물론 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내부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만 아이디를 딱 쳐도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거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비번을 또 암호화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체크할 거고요. 특이한 게 리절트 타입에 맵을 썼죠. 이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또 DTO를 모델 클래스를 많이 적었는데요. 이렇게 맵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필드 내용이 해시맵으로 저장이 돼서 지금 여기가 리턴 타입이 맵이잖아요. 맵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서비스 패키지 만드시고 거기에 유저 오센티케이션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점 서비스 패키지 만들고요. 자, 여기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할 겁니다. 임플리먼트를 할 겁니다.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임플리먼트해서 여기 이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메서드를 완성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체크하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하면 이거를 add an implemented message에서
기본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그 로그인을 체크하는, 근데 보시다시피 아이디, 이게 아이디거든요. 사용자 아이디만 보내게 돼요. 그러면 스프링에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사용자 인증, 유저 디테일스라는 게 우리 이 회원 테이블 있죠?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인증 정보를 관리할 텐데요. 거기서 그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지금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이거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예, 그거를 이제 임플리먼트해서 아까 봤지만 이런 메서드를 만들었죠. 자,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여기 들어가는 괄호 안에 있는 게 좀 이따 이제 로그인을 하겠지만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이디만 보내고 비밀번호 보내지 않죠. 보통 인증을 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다 필요한데 아이디만 보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user.select user 이 매퍼에 우리가 만들었죠. 이거 여기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이 정보가 있으면 이 값을 맵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럼 이 값이 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정보가 아이디가 존재하면 여기 이게 들어오게 되겠고, 틀리면 에러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비밀번호 체크 로직이 없잖아요. 비밀번호 체크 로직은 숨어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에,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단계에서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가 전달이 될 거고, 거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리면 여기에 널이 넘어오게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하면 그 계정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저가 널이면 유저가 이게 인증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로우가 뭐냐면 그 인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죠. 그래서 user nam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한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인증이 통과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정보를 가져와서 이 authority,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자, 여기 조심하실 게 지금 대문자로 썼잖아요. 자, 우리 테이블에 보시면, 자, 오라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실행을 시킨다 이거죠. 지금 이제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필드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드명에 보시면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오라클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치더라도 이런 필드명이나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코드에다가 오라클 DB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소문자 쓰면 에러가 나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게 좀 주의사항이고요. 뭐 MySQL이나 이런 DB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오라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 필드명을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시맵에서 값을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코드, 권한, 또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 enabled도 있죠. enabled가 숫자 1이죠. 그러니까 1이면 사용 가능한 계정, 0이면 사용할 수 없는 계정. 근데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integer.value of 이렇게 집어넣어서 1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잘못 작성하면 빅 인티저 이런 관련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저네임까지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따가 출력을 시킬 거거든요. 자, 이번에 만든 서비스는 유저 디나이드 핸들러.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할 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예, 서비스 패키지에다 계속 추가요. 예, 그래서 액세스 디나이드 핸들러라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요. 여기에는 필요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예,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그러니까 그 관리자 기능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때 에러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예,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시큐리티 컨텍스트.xml에 가보면 여기 이게 있죠. 유저 디나이드 핸들러 빈이 선언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액세스 디나이드 핸들러가 유저 디나이드 핸들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이 없는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핸들러가 자동 호출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denied.jsp로 강제로 보내서 거기 화면에 출력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사용 권한, 처리된 사용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예요. 역시 서비스 패키지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유저 로그인 페일리어 핸들러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오센티케이션 페일리어 핸들러 로그인이 실패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자, 메서드를 추가하시고요.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로그인이 실패할 때 자동으로 실행을 할 텐데 리퀘스트 영역에다가 메시지를 저장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유저 로그인 석세스 핸들러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오센티케이션 석세스 핸들러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내장된 인터페이스고요. 메서드를 구현한 다음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오센티케이션에 get principal 메소드 호출해서 자료용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번 값을 찍어보는 거죠. 사용자 정보가 콘솔에 찍히게 되고요. 이름, 사용자 이름이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영역에다 변수를 저장하고 시작 주소로 넘기게 됩니다. 시작 페이지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서비스 모델하고 서비스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뷰를 만들면 완료가 되는데요. 컨트롤러 패키지에다가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패키지 먼저 만드시고요. 유저 컨트롤러. 컨트롤러 빈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이게 비밀번호를 암호화 시켜주는 그런 객체가 되겠고요. 여기서 유저 DAO를 인젝트하고 시작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홈 컨트롤러가 있었죠. 여기는 막을게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슬래시로 돼 있고 여기도 슬래시로 돼 있으면 중복이 돼서 서버가 안 켜지거든요.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홈 컨트롤러를 여기 퍼블릭 스트링 홈 메서드 있죠? 여기를 주석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 페이지가 됐습니다. home.jsp로 가는 건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코드고요. login.jsp. 또 여기는 회원가입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join.jsp 회원가입 페이지.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안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 URL로 이동을 하게 돼서요. 여기서 이게 403 에러예요. 403 에러를 설정한 다음에 에러 메시지를 저장하고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리자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main.jsp, 어드민의 main.jsp.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게 일반 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예, 그렇게 해서 해시맵에다가 저장을 시킬 텐데요. 다른 거 그대로 넘기면 되는데 비밀번호가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넘기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패스워드 인코더를 가지고 인코드 하게 되면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암호화 전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거를 DAU에 전달을 하게 되면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로그아웃 하게 되면 홈으로 가게 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은 클래스들은 다 작성을 했고요. 이제 JSP 페이지들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자, 페이지를 작성할 텐데 먼저 뷰즈 밑에 include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include 밑에 css 디렉토리 만들고 main.css 해서 간단하게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rc에 뷰즈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include 밑에 css, 예, 거기다가 new other css 파일 main.css,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만 4개 추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header.jsp요. include의 header.jsp. 예, 여기 header.jsp에는 자주 쓰는 코드들, 코어 태그, 또 포맷 태그, 펑션 태그, 예, JSTL 태그들 모아놨고요. 또 컨텍스트 패스를 자주 쓰니까 이거를 변수로 저장해 놓고, 또 jQuery 스크립트하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CSS 파일, 이거를 링크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로그인 화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로그인 화면 먼저 만들고 여기서 회원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서 회원 가입 기능을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로그인 체크를 할 거예요. 뷰즈 밑에 유저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login.jsp입니다. 뷰즈 밑에 유저 폴더, 거기에 login.jsp요. 자, 로그인 페이지고요. 예, 여기 먼저 맨 위에 보면 스팸 태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에러 메시지가 있을 때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태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CSRF, 이게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죠.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반드시 이 값을 전달을 해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든으로, 예, 언더바 csrf.parameter name, 예, 이런, 자, 이 변수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니까요. 예, 이름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 태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자, ID,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 로그인 체크.do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따 보겠지만 로그인 체크 버튼을 우리가 로그인 체크.do라는 액션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컨트롤에 보면, 유저 컨트롤에 가보면 로그인 체크.do가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서 보이냐면 이게 설정 파일 있죠.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 파일에 보면 여기에 로그인 체크.do가 있죠. 로그인 프로세싱 URL에 지정을 해놨죠.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된 로직에 따라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전달이 되고 어디로 가냐면, 이게 아까 우리 DAO 인풋이 있었죠.
모델의 DUA 인플이 아니고요. 여기 로그인 석세스 핸들러. 네. 로그인 석세스 여기 있죠. 유저 오센티케이션 서비스, 인증 서비스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체크점 to 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논리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 안에서 그게 그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시면 웹.xml에 가보면 여기에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델리게이팅 필터 프록시라는 클래스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터거든요. 그 필터에서 요청을 가로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보겠고 지금 먼저 회원가입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인 하게 되면 조인.do로 하게 됩니다. 컨트롤에 보시면 조인.do 하면 유저 디렉토리에 join.jsp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join.jsp 가서 회원가입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 디렉토리에 join.jsp 회원가입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역시 히든 이 태그가 참 중요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로 넘어갈 때는 이 CSRF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죠.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ID, 비밀번호, 이름, 사용권한은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 누르게 되면 이게 이 정보가 insert user.do로 넘어갑니다.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넘긴 정보들을 받아서 이거를 맵에다가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비밀번호 암호화죠. 비밀번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에러 나요. 그래서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테이블에 쌓이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회원가입 일단 지금 로그인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회원가입을 먼저 하나 하시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해서 자, ID, 비밀번호 제가 1234라고 넣었어요. 집어넣고 일반 사용자로 해볼게요. 가입. 자, 회원 가입 일단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저기를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가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ID 들어갔고 제가 비밀번호를 1234 숫자 1234 4개로 썼어요. 근데 암호화가 돼서 이런 내용으로 돌았죠. 그리고 이름이 깨졌네요. 한글이 깨졌는데 자, 한글이 깨지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필터가 두 개잖아요. 보시면 웹.xml에 보시면 여기 보면 슬래시 별표 모든 요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딜리게이팅 필터 프록시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터거든요. 이거 먼저 한번 거친 다음에 이 필터가 지금 똑같은 URL 패턴에 두 가지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먼저 경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유를 하거든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필터 순서를 한글 인코딩 필터를 위에다 놓고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를 밑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쪽 필터를 여기를 순서를 바꾼 겁니다. 한글 인코딩 필터를 위에다 놓고 그 밑에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그 밑에다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먼저 한글 처리를 한 후에 그걸 또 스프링 시큐리티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글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입력했어요. 회원 가입하고 뭐 이런 아이디 집어넣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회원 가입 누릅니다. 그러면 DB에서 셀렉트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런 아이디에 1234 제가 1234라고 적었는데 자, 지금 비밀번호 다 1234로 적고 있거든요. 근데 값이 다 다르죠. 다 지금
전부 다 1, 2, 3, 4로 제가 했어요. 근데 이 bcrypt 암호화 알고리즘은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암호를 입력해도 이렇게 다른 값으로 저장이 돼요. 키가 계속 바뀌어요. 암호화 키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계속 다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한글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아까는 이제 한글이 깨졌던 이유는 필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web.xml에 위에 있는 태그가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입력된 값이 join.jsp에서 입력된 게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서 암호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콘솔에 보면 암호화하기 전에 1, 2, 3, 4였는데 암호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비번이 바뀌었죠. 이게 bcrypt가 만들어낸 암호 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저장이 됐고, 자, 그러면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로그인. 방금 만든 계정으로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 지금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자, 여기를 좀 이제 작업을 더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home.jsp요. home.jsp를 바꿀게요. 예, 그래서 페이지를 좀 바꿨어요. 여기는 메시지, 관리자 페이지,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으니까요. 로그아웃.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면 다시 홈이고요. 지금 로그아웃하고 다시 가볼게요. 박 1, 2, 3, 4. 네,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해서 환영합니다가 뜨게 되고요. 로그아웃하면 로그아웃.2가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되고, 관리자 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도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main.jsp는 그냥 단순하게 어드민 디렉토리 안에 main.jsp, 예, 여기 그냥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만 표시했고요. denied는 에러가 권한이 없는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뭐 관리자 페이지에 일반 사용자가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로그아웃 먼저 할게요. 자,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2 호출해서 세션을 클리어 시키는 거죠. 세션을 다 지우고 시작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작 페이지로 왔죠. 자, 로그인 해볼게요. 자,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home.jsp로 가게 되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네,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됐죠. 그리고 3초가 지나니까 자동으로 홈으로 왔어요. 자, 아까 코드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있죠. 메타 태그 중에 리프레시가 있는데 이게 3초가 지나면 이 주소로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홈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3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홈으로 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럼 관리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회원 가입 누르고 아이디, 자, 뭐 예를 들어 어드민 만들고 관리자, 그리고 사용 권한에 여기다가 관리자라고 이제 바꿨어요. 회원 가입. 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확인을 해볼게요. 유저 테이블 보니까 지금 어드민 계정 만들어졌고요. 비밀번호 암호화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롤 언더바 어드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계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어드민 비밀번호 1, 2, 3, 4 로그인. 네, 들어왔고요. 관리자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자, 페이지 지금 제가 다시 이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백해서, 근데 이 백하면 이렇게 뒤로 가게 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이제 백하면은 뒤가 딱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말아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기능이 유용한 거죠. 그래서 버튼 같은 거 눌렀을 때 리스트로 가게 고쳐줘야 되고요. 자, 다시 홈으로 갈게요. 자, 로그 아웃 했는데 그냥 사용자들이 로그인도 안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주소를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막혔죠? 막혀서 되돌아왔죠? 네, 자, 이런 처리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이게 로그인이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볼게요. 자, login.jsp에서 로그인을 하죠. 그럼 로그인 체크.do로 가게 되는데요. 컨트롤러에는 로그인 체크.do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되냐면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에 보면 여기에서 태그에 보면 여기서 이 부분이요. 여기가 로그인 주소죠. 로그인 페이지 주소죠. login.do 치면은 로그인 페이지 JSP로 가게 돼 있죠. 거기고 로그인을 실제로 처리하는 URL을 뭐로 적어놨냐면 로그인 언더바 체크.do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로그인 체크.do 아까 우리가 주소에서 있었죠. 그러면 로그인 처리 이 코드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우리 작성했던 서비스 중에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 클래스로 오게 됩니다. 인증 서비스 이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돼요. 자, 로그인 체크라고 하고 이 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콘솔을 이제 클리어 시켰고요. 자, 지금 여기서 잘못된 계정을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하니까 로그인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자, 로그인 체크해서 비밀번호가 나오고 있고 또 유저 네임 나오고 있고 잘 여기까지 나왔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그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데까지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이디예요.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하고 이게 테이블에 있는 값이죠. 얘네들은 테이블에 있는 값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값하고 방금 사용자가 입력한 값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틀리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그인 페일리어로 가는 거고 맞았으면 석세스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시켜 봤는데 일단 회원 로그인 체크나 또 인증 이런 부분에서 전에 세션이나 인터셉터를 썼을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구현이 돼 있고 이 틀 안에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짜는 것보다 스프링에서 기본 제공하는 이런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죠.